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꿈꾸는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이 한 2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2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육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조금 많거든요. 최저 학력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제 학생들이 못 따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보다 이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더 궁금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서 최저임금 이야기를 빠르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로 이제 빠르게 넘어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허구 많은 숫자 중에 2만 원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최저임금이 만 원도 안 되잖아요. 만 원도 안 되는 시점에서 2만 원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충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2만 원을 제시한 이유는 첫 번째로 최저임금이 2만 원이 되고요.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일주일에 대략 8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대략 4주 정도가 되니까 80만 원에 4주니까 8, 4, 32, 32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1년은 52주니까 약 4,1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으로 돈을 벌었을 때 내가 한 4천만 원 정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저가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최소 이제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은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 또 4천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4천만 원 정도는 벌어야 이제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내가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금액이 저는 대략 4천만 원 정도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4천만 원이 터무니없이 작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최저임금이 2만 원이 되면 물가가 오를 텐데 그렇게 되면 그때 4천만 원과 지금의 4천만 원이 같으냐? 라는 질문도 분명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뒤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의 수준에서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약 4천만 원을 벌면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다들 서울에서 사는 걸 기준으로 하면 이 4천만 원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닐 수 있는데 이제 지방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4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 최소한의 금액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천만 원의 기준이 이제 4인 가족이 집과 차와 최소한의 자산을 갖춘 상태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누구나 4천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이 2만 원이 되었을 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최소한 임금을 4천만 원 이상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4천만 원을 받고 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돼서 언제라도 마음대로 기업이 이제 해고할 수 있도록,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정말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크게 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최저임금이 2만 원이 된 사람들이 이제 4인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4천만 원을 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4천만 원이라는 금액과 동시에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라는 내용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실업이 마냥 실업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노동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많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취업률과 실업률, 그 다음에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용률은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과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에서 추가적으로 노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가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정말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일단 취업이 안 되면 실업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대학원을 간다든지 뭐 수험생이 된다든지 뭐 온갖 다양한 형태로 취업을 지금 당장 미루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구직 감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매우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 실업률이 낮게 잡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고용률 자체가 그래서 요즘은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을 좀 더 많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최저임금이 2만 원이 되고 전 국민이 비정규직이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고용률 자체가 낮아지게 될 거고요. 실업률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낮아졌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GDP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 GDP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인데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투입되어서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GDP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노동하고 있느냐라는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률이 감소하게 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고용률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GDP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나오지 못하는 효과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경제 성장률이랑 물가 상승률이랑 얼추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인플레가 생긴 만큼 이제 일단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 성장을 그보다 더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가 성장했느냐 이제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느냐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더 상승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게 조금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이 2만 원이 되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비정규직이 돼서 이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